하쌤입니다. 건보자소서 3번 항목과 NCS 문제 서로 연결해서 건보가 요구하는 역량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항목입니다. 팀 또는 조직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조직 이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와 같은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팀 또는 조직의 장점을 발전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관점에 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결국은 과거의 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과, 창출 능력을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 구도에 따라서 why, what, how, if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식은 문제점, 문제를 불러일으킨 원인, 그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태도, 개선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발견하고서 왜 그럴까 하고 그 가치를 발견해내는 힘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 없이 일만 하는 사람, 이 같은 사람을 문제의식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에게는 이 문제의식 세 가지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미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밑에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증권 투자회사 인재상입니다. 열린 사고와 문제의식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창조해내는 사람, 이게 바로 회사가 요구하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이 세 가지를 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문제의식에 대한 NCS 문제 유형입니다. 우측에 이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LG경제연구원이 LG그룹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든 자료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가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본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지금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위험한 상태이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문제의식에 따른 탐색형 임무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LG그룹 경제연구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길동일 보세요. 문제 자체가 없다. 그 얘기는 바로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길동이가 되겠죠. 30일 보세요. 스스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소서 보면 가끔가다 스스로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발적 행동 역량이라고 그럽니다. 동기 가운데 자발적 동기 부여에 따른 실천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성과도 크게 나타납니다. 윤팔이 성과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지금 힘들지만 성과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팔이 비전을 새롭게 만드는 중이다. 새로운 방향 설정이죠.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길동입니다. 자, 문제의식에 따라 이제 문제를 볼 줄 알면 내가 받은 문제, 내 눈앞에 펼쳐있는 문제는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크게 발생형과 탐색형과 설정형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유형은 탐색형입니다. 문제의식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좀 더 나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사소한 현상에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같은 태도를 지닌 인물을
요구한다는 뜻이죠. 자, 문제 유형에 대한 NCS 문제. 자, 이 문제 유형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설명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LG그룹 그 자료에 들어있는 겁니다. 탐색형 문제. 자,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탐색형 임무를 요구합니다. 자, 문제를 이제 인식했으면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3번, 자서 3번 항목과 연결할 수 있는 사고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인데 나머지 사고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그래도 가장 가깝게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분석적 사고는 쪼개서 살펴보다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개 합치면 100이 되겠죠. 이렇게 크게 쪼개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쪼갭니다. 금융 부문, 부동산 부문, 실물 부문, 이렇게 이와 같은 각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쪼개서 살펴보는 사고를 갖다가 분석적 사고라 그럽니다. 자, 분석적 사고에 대한 유형, 문제 유형입니다.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지식과 스킬, 태도로 설명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량이죠. 이 문제는 다른 책에 있는 겁니다. 파레토라고 하는 인물은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경제학자죠. 그 사람이 이탈리아 국부를 조사했더니 국민 가운데 20%가 전체 국부 80%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갖다가 차지한다. 이와 같은 경험 법칙을 말합니다. 자, 고객을 분류할 때 어느 세월에 나이별, 계층별, 학력별, 소득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겠니? 그래서 핵심 고객 20%, 비핵심 고객 80% 이렇게 분류하면 전체 합은 100이 되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죠. 핵심 고객 20%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마케팅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PB 점포가 생겨나는 거죠. 이 법칙은 아마 영원할 겁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죠. 고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문제의식 그리고 분석적 사고, 논리적 사고에 따라서 무엇인가 특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과제 도출하는 거죠. 자, 과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하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되고 대표 선수,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때 과제 선정과 평가 기준에 대한 얘기죠. 항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제 해결의 중요성과 긴급성, 용이성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하부 평가 요소 선정 기준을 보는 겁니다. 자, 과제 선정과 평가에 대한 문제 유형. 자, 어느 것을 우선 과제로 선택하겠느냐. 이와 같은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하죠. 나에서 쉬운 일부터 처리하자. 자, 쉬운 일이라는 얘기는 요구하는 스킬, 요구되는 스킬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과 2번. 자, 성과 도출이 우선이랍니다. 어쨌든 간에 팀 성과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역량에 대한 얘기인데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량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역량 그대로 전체 역량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중하로 구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20년간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사고 6단계에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20년간 익힌 지식은 전부 다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암기에서 좀 벗어나라 그러죠. 이해마저도 하등급입니다. 이해의 뜻은 2개 이상의 정보를 서로 연결하다입니다. 연결하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했으면 이제 숲을 보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전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과 분석까지 단계를 중이라 그럽니다. 통합과 평가 단계 상위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해결하려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따르는 것이 좋죠. 자, 영양 등급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NCS 예시 문제를 통해서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은 어떤 건지 보는 거죠. 자, 발문에서 신공법 도입에 따른 이해덕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답니다. 자, 이해덕실이란 단어,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 덕이 있다, 이런 게 있다, 이 얘기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제조 공법 도입입니다. 그것을 이해했으면 이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의 뜻은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을 보세요. 신제조 공법 도입하면은 우리의 어떤 시장 전략과 연계되어 있나. 그래서 이 공법을 도입하면 우리의 사업 분야 가운데 A, B, C 무엇과 어느 것과 연결할 수 있을까. 이해 덕실을 본다는 얘기죠. 2번 공법 수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이든 기술이든 사람이든 비즈니스 모델이든 수명 주기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조 공법의 수명을 알아야만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 덕실을 따지는 거죠. 4번 교체 비용. 지금 가지고 있는 가동하고 있는 설비 팔고 이 공법을 도입하면 우리가 얻는 게 뭐다. 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근데 3번을 보세요. 신제조 공법이 꼭 필요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NCS가 요구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문제가. 자, 여기까지 NCS 관련 문제를 살펴본 다음 이제 실제 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사소한 하나입니다. 욕심을 내서는 큰 거 보여주겠다는 그 욕심에 따라 글을 작성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문 기사에 난 자소서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전 세계 CEO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소한 변화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소한 변화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과가 떨어진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턴만큼은 사소한 변화에 대해서 무엇인가 느꼈던 겁니다. 문제의식도 사소한 변화를 찾는 것 포함하고 있죠. 자, 실제 합격자 자소서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볼 때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 친구는 저기 기업은행 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생각, 행동, 결과가 역량평가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는 생각을 내비치고 구체적으로 행동한 바가 어떤 것인지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 합니다. 자,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인데 경제활동은 기회비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이론은 기회비용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고 있죠. 자, 기회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세요. 100만원씩 1의 값은 얼마일까? 누구나 99라고 알고 있죠. 수리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0이라고 말합니다. 인문학적 사고입니다. 실제 삼성 SDI 사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 런던에서 갤럭시 S5 S4 배터리가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SDI 사장이 모기업인 삼성전자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우리는 100-1은 제로란 생각으로 일을 한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따위로 일을 하고 있니? 하고 한마디 했죠. 자, 조폐공사 인재상입니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100-1은 제로다. 그 의미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제품 중에서 고객이 99개에 대해서 만족하더라도 1개 불만을 제기하면 그 값은 제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0-1은 제로라고 하는 이 컨셉의 뜻입니다. 자, 이 사진은 내가 실제 찍은 건데 서울 디지털공단 그 근처 뭐 일 때문에 가는데 건설공사 현장에 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 찍었습니다. 자, 코오롱그룹인데 코오롱그룹의 임직원 수는 전체 12,500명 정도입니다. 거기서 1을 빼면 제로라는 거죠. 자, 코오롱그룹이 전 직원들에게 각각의 임무, 목표 이와 같은 것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아서는 조각 맞추기, 퍼즐 맞추기입니다. 전체를 모아서는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하는데 누군가 하나가 힘들거나 또는 다른 핑계로 빠지면 하나의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으로 쓰였습니다. 힘들지만 같이 가자 이와 같은 얘기죠. 조직을 설득하는 힘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철과 정주영에 대한 얘기인데 정주영은 왕 회장으로 불렸죠. 대신에 사망하자마자 현대그룹이 해산됐습니다. 이병철은 왕 회장으로 불리진 않았지만 카리스마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망 후 삼성은 굳건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있죠. 그 차이입니다. 자, 가와 나 그림 앞에서 봤죠. 자, 1번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하다. 100-1 제로에서 1의 가치가 숨어있는 가치가 100이라면 제로란 얘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 기본과 원칙 준수로 무게일점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인재.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너 없으면 우리도 없다 라며 동료를 부추겨주는 리더. 여기서 이제 리더십 평가까지 나오는 거죠. 자, 답은 4번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는 이 사고는 3번입니다. 리더십 평가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조직과 관련된 얘기니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소서, 합격자 자소서입니다. 성공의 필수 요건, 팀워크 능력. 지금 자소서 3번이 팀 관련된 질문이죠. 이 친구는 이 컨셉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왜? 조폐공사 인재사항에 이것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은 이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계열사 사장이 한마디 던졌죠. 100-1은 제로다. 이것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실제 그대로 썼죠. 이런 생각으로 무엇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나 핫쌤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론에 따른 해석이고 이론에 의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 필요하다고 잔소리하는 거죠. 수고했습니다.